안녕하세요. 지식이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의 내용은 G20 아베 시진핑 영원한 이웃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G20 아베 시진핑 영원한 이웃선언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G20에서 아베 시진핑 정상회담이고요. 아베하고 시진핑이 G20에서 만났어요. 이 만났을 때 정의가 있었는데 영원한 이웃나라입니다. 양자 회담 합의안이 여기서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꼭 봐야 돼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상왕래고, 두 번째는 해양안전보장, 세 번째는 경제, 네 번째는 국민교류, 다섯 번째는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정상왕래입니다. 영원한 이웃나라이죠.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상시적이고 긴밀한 고위급 왕래를 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년 봄 일본을 국빈 방문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안전보장.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동중국해, 평화와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다. 이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의도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은 동중국해 주도권을 지금 일본하고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화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면 거기가 뚫려버리는 거죠. 한번 자세하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여기 동중국해예요. 일본이 딱 중국을 막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류큐 제도가 이게 일본 섬들입니다. 이 작은 섬들이 다 타이완까지 연결되는 일본 섬들이에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다 점령지라서 일본으로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원래는 타이완 땅도 좀 있었는데 일본으로 다 넘겨버려서 일본 땅이 된 겁니다. 그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연결되는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을 통해서 미국이 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필리핀에서 일본까지, 그리고 일본에서 말레이시아 통해서 이런 그 라인을 그어놨는데 여기 동중국해가 뚫려진다? 친해진다? 이게 결코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국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3국 인프라 협력입니다. 4월에 개최된 1대1로 정상포럼에 일본이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즉 1대1로를 그냥 묵인한다. 그래서 일본이 대표단을 보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국이 정말 싫어하게 되죠. 계속 1대1로를 눈의 가시처럼. 그리고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대1로거든요. 1대1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중국몽이로 불리는 1대1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도 다 1대1로의 그런 기반 안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가 미국에선 눈의 가시인데 거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게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가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 구축한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무역체제가 뭐예요? 공정무역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할 거고 목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짝짝꿍해서 미국을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중국의 노름에 일본이 놀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국민교류입니다. 중일 청소년 교류 추진의 해, 올해가 중일 청소년 추진의 해라고 합니다. 이때 수학여행을 통해 젊은 층의 교류가 확대가 됩니다. 또 지구 규모의 과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 지구적인 차원 문제에 대한 협력입니다. 작년인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잖아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해버렸어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해서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중국이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가겠다 해갖고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우리나라 문제도 잘 해결을 안 해주는데 무슨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짜증이 납니다. 계속. 아유 진짜. 그리고 일본 중국 간의 금융거래 협력이 있었는데요. 미쓰비시 UJF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 위안화 결제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 일본에서 첫 번째 은행입니다. 첫 번째 은행은 미국의 JP모건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위안화 결제를 위해 중국 본토 홍콩 거점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위안화가 거기 거점 은행을 통해서 그냥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수입할 때 그냥 위안화로 다 결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부족할 때 중국에 개설된 지점에서 그냥 융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을 그 중국 본토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쓰비시 UFJ 계좌를 가진 기업이나 지방은행들도 대중국 송금 과정에서 그냥 수고를 덜게 되는 거죠. 이 말인즉슨 중국과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지금 중국하고 친해져 가는 과정이죠. 이름으로써 지금 미국이 일본을 약간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싸울 때, 뭐 중국하고 싸울 때, 뭐 동중국해에서 싸울 때, 동진나라 그죠? 동중국해 싸울 때 우리가 대신 싸워주면 너희는 안 나와서 안 싸우는 거 아니냐? 이번에 트럼프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친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나가서 안 싸우겠다. 소니 TV만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접촉이 돼서 이 말을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일본을 되게 거슬러 한다. 이게 계속 거슬리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일본이 지금 일본의 엔화잖아요. 통화가. 일본이 지금 발전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엔화가 저엔화였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을 받아서 엔화가 저엔화가 됐잖아요. 엔저가 일어났잖아요. 엔저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 전에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엔화의 고점화예요. 그때 플라자 협약에서 그때 뭐 마르코하고 엔화가 올랐잖아요. 특히 일본의 재무상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통보만 했어요. 통보만 하고 너 내일부터 엔화 올라. 그렇게 하면서 엔화가 오르니까 바로 잃어버린 20년이 됐거든요.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이 제일 원했었던 게 엔저예요. 엔저를 이번에 아베 정권이 장기간 하면서 계속 풀면서 일본이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 사람들 지금 들여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눈엣 가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엔저 현상을 막아버릴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살만하니까 중국하고 붙는 거예요. 이걸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지금 잘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